여당 최고 중진회의에 거론된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련 연구 용역에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당 의원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소위 얘기하는 우파 정당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 이 짓을. 아시겠어요? 남북 연결철도 사업은 지금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도 하려고 했어요. 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 이념이 없어요. 우파에 갇혀 이념이 없다고 얘네들은.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재선을 하려면 선거 자금이 필요해요. 선거 자금 마련하는 걸 왜 공산당 빨갱이라 합니까? 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확고한 어떤 정책적 대안, 일, 업무 이런 걸로 승부하면 안 됩니까? 에? 그리고 받을 돈이 받을 돈 안 받을 돈이 따로 있지. 왜 공산당의 돈을 받으려 하세요? 응?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네팔 등등 많은 제3세계의 국가들이 중국 자본의 돈을 받고 친중 정치에서 중국에게 사업 이권을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 원주민들이 빈민화됐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중국하고 사업을 했던 국가들이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 유라시아 대륙 연결 철도를 서해안으로 뚫고 그다음 또 동해안으로 뚫어가지고 그거는 한일 해저 터널까지 이 모든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갖다가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뒷돈 받기 쉽다고 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가짜 영수증 써주고 가짜 회계 이런 거 잘하거든요. 게다가 이 사업엔 16조 8천억 원이 든다.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어렵다.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추진파들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게 하려고 할까요? 얘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재검토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는 연구원들을 잘라가면서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원을 집어넣어갖고 결국은 하게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왜?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여행 수요가 커진 데다 제주를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개발을 해서 돈을 벌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현지 도민들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 정치인들만 뒷돈 먹으니까 부자 되죠. 마치 동남아시아처럼. 여당 4선 의원의 이 여당 4선 이거 자유한국당입니다. 입김이 작용했다. 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선 이상 의원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간판 스타급 원로들이 이걸 푸시하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돼. 타당성 다시 검토해봐. 다시 검토해봐. 다시 검토해봐.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해봐.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들으면은 이 새끼 너 연구원 자른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결국. 압력 넣는 거라고.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건 읽었던 거니까 통과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도항 해양 개발까지 연결합니다. 해저터널 사업으로. 해저터널 뚫고 고속철도 연결하고 배 사업까지 같이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주요 물류 거점지인 인천, 그 다음에 화성, 평택, 목포, 군산, 제주도, 진도 여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고대사 역사단체가 들어와서 고대사 작업까지 같이 합니다. 왜? 여기는 중국 땅이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백제사를 중국사에 집어넣었죠?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냐? 세월호 인양업체 샹하이 셀비지는 어떤 기업이냐? 세월호를 통째로 끌어올린 해남 군항 업체는 샹하이 셀비지라는 중국 회사다. 2015년 8월
국채 입찰을 통해 세월호 인양 업체로 선정된 이 회사는 국제 해저 케이블 업체 오션 CNI 및 영국의 인양 컨설팅 업체인 CM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양 작업에 투입됐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샹하이 셀비지와 851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계약금은 916원으로 불어났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50명 정도다. 이들은 100여 명이 돌아가면서 3교대 체제로 24시간 연속 근무하고 숙식도 바다 위에서 해결해왔다. 이거 진짜 웃기죠?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세월호 인양 업체로 입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에 입찰할 때 입찰 선정 기준이 뭡니까?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줍니다. 왜? 돈 덜 지불하려고. 중국 놈들 이 기사 보니까 딱 뭐예요? 851억 원으로 입찰을 받은 거예요. 아마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장 가격이 낮았나 보죠? 가장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일단 입찰을 따낸 다음에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이 916억 원으로 100억을 늘려받았네.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일단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저가로 때려놓고 결국 나중에 비용을 초과로 청구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돈 다 가져갔네. 이거 사기잖아. 이거 사기 입찰이잖아. 에? 그리고 1951년 설립된 이 업체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 얘네들이 물속에서 뭐 한 것 같아요? 세월호 인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죠? 얘네들 서해안 물속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우리나라 수심 체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잠수함 침투하려고. 응?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운유호 사건, 즉 일본의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서 강화도 조약 맺었죠. 그때 일본의 운양호선이 강화도에 왜 왔습니까? 수심 측정하러 온 거였습니다. 수심 측정 왜 했어요? 어느 지역이 수심이 깊어서 배가 이동하기 편한가?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중국 애들이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 국영기업이 와서 우리나라 해도를 그리고 간 거예요. 이거를 방치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시간 질질 끌면서 돈은 돈대로 더 받아가고 우리나라 바닷바닥을 다 쓰시고 다닌 거예요. 이거 명백한 위법행위거든요. 항공식비역비하고 카디스 중국 비행기 왔다 갔다 해서 난리치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중국 애들 이 짓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맡긴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여기도 갔었죠. 언제?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 의원 그때 9명인가가 중국 정부 공무원들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조공외교하러. 그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 한국 돌아올 때 얘만 샹하이 셀비지에 가서 뭔가 수닥수닥 하고 왔다고. 이 송영길이가 아주 문제 있는 인물이거든요. 응?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철도라든가 중국 철도 지금도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이권관계는 숟가락 다 꽂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도 이권관계 꼽아서 고문으로 추대돼 갖고 일하면서 결국 중국 기업들 다 한국에 집어넣고 한국 기업 도산시키는 일 했죠. 얘 스파이예요.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 응? 이게 셀비지 그룹이고 중국의 부는 진도한류 해갖고 이거 저번에 제가 기사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도투자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투자추진사무국, 주한사무소, 중국 옌정시 인민정부, 주한경제무역연락처, 인민일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그 다음 화웨이 기술 한국유한회사 해서 화웨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화웨이 합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준다 했어요. 화웨이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진도, 목포, 군산 이 전라도 지역에 고속철도 뚫고 관광객 6천만 명 유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 하잖아요. 이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관광객들 온라인으로 KTX 표를 사게 하고 이거 중국 걸로 위챗페이라든가 이거 중국 거 이용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광상품 등록도 중국 C트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통신장비 시스템은 당연히 화웨이가 깝니다. 그러면서 진도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그러면 통신 장비 때문만 들어오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화웨이가 이런 운송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화웨이가 진도항 개발에 관심 있는 것은 단순히 통신 장비 네트워크만을 깔러 오는 게 아닙니다. 진도항을 장악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 봐서 아시죠?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정보 첩보 부대입니다. 얘네들이 진도항을 접수하려고 했어요. 단순히 여러분의 정보만을 해킹하려는 게 아니라 진도항 자체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도 나오지만은 중국은 거제도 항만을 장기 임차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배우는 중국군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었어요. 진도항 개발 사업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스리랑카라든가 그 다음에 미얀마 그리고 저기 그 파키스탄에 중국이 항구를 조차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처럼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투자 금액을 왕창 폭탄으로 쏟아부어서 진도 경제를 빚더미로 만든 다음에 그걸 통째로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항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서해안, 남해안 도서지역 개발에 중국 자금이 지금 왕창 투입되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건 순수한 투자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년간 거제도의 항만도 시설을 장기 임차하려다 좌절되었다고 21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각국의 항만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항만 거점을 연결한 해상교통로를 진주 목걸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자국 기업을 앞세워 한반도에까지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미끼. 그리고 거기에 지방시,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그 다음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등이 그냥 그 돈을 먹으려고 혈안해서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개발 탄력. 여기도 얘기했죠? 고분 중국 건축고분 유항공사. 그래서 역사단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 얘기했으니까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 진도 투데이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진도항 개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당연하죠. 군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진도항에 중국 해군이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쳐놓은 거는 제주도와 대마도예요. 그 위쪽이 바로 진도와 거제도가 있는 그 도서 지역 해안지대죠.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잠시만요. 제가 형광펜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아이고 이 선이 좀 얇네요. 형광펜 두껍지가 않네. 그냥 빨간색 긁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 지역 제1도련선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려는 포석이에요. 그래서 주한, 주일 미군 해군 기지를 전쟁을 통해서 쫓아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갚을 수 없는 돈을 주고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서 파탄이 나면은 그거를 날값에 먹은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권리를 독점적 권리를 얻은 다음에 거기다가 말로는 그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 항구를 만든다면서 군함이 접안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그 항구 개발을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게 중국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업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리랑카, 브루나이, 파키스탄, 그다음 몰디브 등등 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일환으로서 현재 진도 개발과 거제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전라도 지역 개발에 그 중국 자본이 투자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전라도 사람들 밥 먹고 살지 말라고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